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차분하게 잘 하시던데요. 차분하게 저는 잘하시죠. 국힘이 안쓰럽더라고. 특히 그러니까. 주진우가 네, 거의 그 뭐 본인이 이게 주진우 청문회냐고 항변하던데 맞아요. 주진우 청문회예요. 거의 그 수준이었죠.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똥 묻은 개가 앵간해야지 겨 묻은 개한테 할 얘기가 있지. 그 똥도 보통 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시민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거를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막 들이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시내를 지나다니다가 그 현수막 건 거 국힘에서 네. 장롱에다가 뭐 6억 원, 6억 원. 네, 이게 한동훈이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구나. 네. 그 다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돈 세는 소리 또 소리가 들렸다고 이따 소리 그러니까요. 할 거 네, 아닙니까? 네. 어쩌면 그렇게 발전도 없고 네. 수법도 저열하고 똑같은 방식 근거도 계속 쓰고 없고. 있죠. 예. 예. 근데 거의 허위 사실 아닙니까? 무슨 뭐 6억이 장롱에서 나왔고 막 이제 이런 거의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글쎄 하던데. 말입니다. 그뭐 우리 총리 후보자가 잘 정리하셨듯이 주진우 의원 스스로도 근거가 없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도 네. 사과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틴기는 저 DNA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저는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주진우 사태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관행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저놈 때려라, 저놈 쳐라 이러면 사람들이 막 무조건 쳤는데 저 재산 형성 과정이 잘못됐으니 때려라라고 했는데 때리려고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라고 봤더니 70억인 거잖아요. 예. 아들 얘기 나와서 봤더니 본인 아들은 7억이나 있는 거고 뭐 군대 면제 아니냐 하고 본인 군대 봤더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이제 막 얘기하면서 간염 뭐 급성 간염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다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군대는 갔다 오고서 남의 병역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명확하게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저분들이 군대를 안 갔는지. 네네 근데 그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도 순서도 계급의 높낮이도 몰라가지고 일병, 이병, 상병 세던 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군대 얘기를 하니 맞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 성적이라든지 전 배우자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예. 이렇게 신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이자들이 자기한테 묻은 똥을 인식하지 않고 남의 결을 가지고 저렇게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정치 검찰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그건 우리 편이다. 예. 우리의 똥에 대해서는 절대로 들여다보거나 수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족벌 수구 언론이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의 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언론이 살아 있고 그렇죠. 예. 시민들의 건강한 눈이 살아 있으면 본인의 다음 선거를 걱정해서라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못 하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저질러 놓고 그거보다는 내가 지적한 그 티끌과 겨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보도하고 훨씬 더 세게 수사한다라는 일종의 경험이 생긴 거예요, 이자들이. 네. 정치 검찰을 활용한 검사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왜 확실하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청문회에 출석해야 되는 공직자 그 정도 직위에 있는 분들의 인사검증은 정말 치밀하게 세세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 간에 의가 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저거 다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검증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도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또 근거 없는 거 이거저거 끌어대가지고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유능하고 좋은 분들이 나 청문회 있는 자리에 나 안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자들이 집권을 했을 때도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국민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행각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힘도 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하시던데 그 윤리 도덕성 검증하는 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분리해서 네. 윤리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대신 자료는 최대한 다 제출받고 네.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검증하는 수준의 자료는 다 가지고 비공개 회의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는 다 내는 자료를 국회에는 정작 그 제대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네.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하면서 비공개 청문회를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청문회에 나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지저분하고 누구나 다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일체의 정당한 권위나 이런 것도 존중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그러네요. 윤리 검증하고 정책 검증을 나눠서 예.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네. 그 인사 검증을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그 기준에서 보실 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야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네. 무슨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근거를 가지고 밝혀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야 당연히 살펴야 될 일이고 그거를 공적인 기록에 의거해서 재산 형성 과정을 살피는 이유는 그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범죄와 연루돼 가지고 자신의 그동안의 삶과 이어진 어떤 권력적 특혜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뭐 점들을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가장 지저분한 게 윤석열이었죠. 이제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머리 조아리면서 들리는 한국말도 아니라고 했던 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아,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랬나? 바이든이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 있겠네. 그 그럴 수준을 수 있어요. 보면. 예. 예. 미국은 좋아하지만 영어는 또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애초에 도덕적인 원칙이나 기준은 없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네. 깨놓고 말하자면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자들의 입장에서 비웃는 거는 아이고 그 재산 2억밖에 없어. 그걸로 그리고- 오히려 비웃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가 뭐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그런 식으로 학생 운동 한다고 어쩌고 다니고 선거 나와서 떨어져 가지고 그지 되니까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지. 나 봐봐. 우리 2살짜리도 너보다 재산 많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또 네. 그런 집단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상식 안에서 그걸 녹여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앞뒤 없이 뭐 다 근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또 뭐 칭화대 뭐 석사 가지고 시비 거니까 출입국 기록 다 내니까는 또 뭐 할 말이 없어졌죠. 그거 가지고 또 어거지 쓰고. 네. 아유 참 하여튼.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김민석 후보를 잘 알지 못했었고 그냥 겉에서 보이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추징금을 받다 보니까 그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듯이 그렇죠. 정말 모든 돈이 다 추징금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 와중에 또 중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네. 미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굉장히 열심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면서 단단하게 사신 분이구나 이런 굉장히 생각이 풍파가 들더라고요. 많은 삶을 살았죠. 저야 뭐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시는 과정 같은 게 아니 심지어 뭐 그전 아내분까지 뭐 다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뭘 어째야 된다라는 네. 그 요구를 하고 그런 얘기들도 동네방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거야말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진우가 그 국회의원이 자신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검증하는 걸 가지고 프라이버시라고 아주 눈을 부릅뜨던데 네. 그 무슨 이런 도덕적 잣대도 원래 없는 집단이지만 법적인 원칙과 기준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네. 법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가진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게 혹시 뭐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인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철학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관련이 있죠. 네. 총리 그것도 첫 번째 총리인데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핫스팟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무현 이해찬 총리의 그 환상의 콤비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재현될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분의 연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간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 그다음에 정치적인 동지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던 관계 이런 것들이 노무현 이해창 모델과 너무 비슷하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그간의 그런 고초나 혹은 또 예전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재기불능의 비판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컴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석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김민석이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 야, 굉장한 그러니까 칭찬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분명히 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진력할 것이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리고 총리가 의전 총리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변기나 닦고 다니고 뭐 돈 10,000원 내면서 후보나 바꾸려고 그러고 새벽에 서류 복사하러 다니는 그런 수준의 총리는 절대로 네, 되지 않을 네. 것이고 실제로 업무를 장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 정말 내각을 통할하는 실력 있는 총리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